자, 이제 CSS 디너를 같이 한번 살짝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2번까지 알려드리고 3번이 있는데 얘 뭐 워낙 쉽죠? 그냥 얘만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플레이트라고 하는 태그가 두 개가 쓰여져 있지만 얘한테는 고유한 값인 id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우리 id 선택하는 거 좀 전에 배웠었죠? fancy라고 주면 됩니다. 자, 다음 플레이트 접시 위에 있는 사과를 골라달래요. 접시가 같이 흔들리고 있지 않고 사과만 흔들리고 있으니까 얘는 접시가 갖고 있는 자식의 애플 정도로 골라주면 되겠죠. 뭐 후선으로 끊어도 되고요, 자식으로 해도 되고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펜시라고 하는 플레이트 위에 있는 피클만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일단 펜시까지 골라 들어간 다음에 얘의 자식으로 있는 피클 골라주면 되겠죠. 혹은 후선으로 있는 피클 골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태그랑 id 그리고 클래스 네임 이것들을 골고루 우리가 섞어서 쓸 수 있어요. 제한이 딱히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스몰 애플 작은 사과들만 골라달래요. 얘네 둘만 흔들리고 있죠? 둘 다 클래스 네임으로 스몰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기보다 얘만 보고 푸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것도 보고 같이 보면 좋은 거고, 거기에 잘 모르겠으면 얘까지 보면 좋은 건데, 사실은 그냥 얘랑 이것만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연습이 잘 되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클래스 스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들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클래스 네임으로 .small 주면 골라지겠죠. 그 다음에 스몰 오렌지만 골라달래요. 그러면 애플한테도 스몰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런 거 하면 사과도 같이 골라지겠죠. 그럼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아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거 오렌지인데 스몰도 갖고 있으면 되겠죠. 이러면 오렌지 태그에 스몰이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애들만 골라질 거니까. 자, 이번에는 벤토스 위에 있는 작은 오렌지만 골라달래요. 그럼 뭐겠어요? 벤토스의 자식으로 있는 오렌지인데 클래스 네임을 스몰로 갖고 있는 애들. 네? 벤토군요. 여기에 벤토스라고 해서 저 지금 얘 안 보고 이것만 보고 벤토스라고 했네요.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얘는 Select all the plates and bentos예요. 그러니까 접시랑 벤토들을 다 골라달래요. 그럼 그냥 간단하죠? 플레이트, 벤토. 이거는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컴마로 엮는 거. 이렇게 해주면 넘어가고요. 자, 모든 걸 다 고르래요.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힌트만 보시면 할 수 있죠. 우리 언어에서 항상 이 별 표시는 뭘 의미했어요? 올의 의미를 갖고 있죠. 모든 것. 에스터리스크는 언어에서 거의 대부분 모든 걸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select 별 하면 모든 걸 줘야 할 거야 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전체를 다 고르는 거니까 그냥 별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것들을 고를 건데 접시 위에 있는 모든 거래요. 그러면 플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식으로 해도 되고요. 어차피 지금 한 단계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 혹은 후선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플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으니까 플레이트의 자식 중 모든 것이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모든 사과를 고를 건데 접시 옆에 있는 모든 사과를 골라달래요. 자, 옆에 우리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적은 했었는데? 했었죠? 한번 짚고 넘어갔어요. 인접 동생에 대해서. 지금 접시 옆에 있는 사과래요. 그러면 지금 이 접시 기준으로 왼쪽에도 사과가 있고 오른쪽에도 사과가 있죠. 자,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이 접시 옆에 있는 얘, 이 접시 옆에 있는 얘 이렇게 골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 하나를 놓고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그 인접 동생 선택자랑 형제 내 밑으로 있는 모든 것 고를 수 있는 물결 이 두 가지 배우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지금 이 접시 기준으로 이 작은 사과는요 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플레이트 위에 같은 위상의 작은 사과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형제입니다. 접시가 얘한테 동생이에요. 이 접시를 기준으로 형을 찾아간다? CSS에 이런 선택자는 없어요. 대신에 지금 여기도 접시가 있고 여기도 접시가 있으니까 각각 인접동생 F를 찾아갈 수 있으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트 플러스 F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피클을 고를 건데 벤토 이 비사이드가 무슨 뜻이었더라? 옆에네요. 옆에 그냥.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벤토 기준으로 봤을 때 벤토가 얘잖아요.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인접 동생과 얘의 인접 동생을 같이 골라야 되죠. 그쵸?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 기준으로 벤토 기준으로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피클들은 동생이죠. 이 벤토 기준으로 얘네들은 동생이에요. 얘는 지금 형 피클이고요. 벤토 기준으로 얘네들은 동생 피클들이고요. 이 피클은 동생인가요? 아니죠. 자손도 아니죠. 내 동생의 자식이에요. 나한테는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얘는 사촌이에요. 사촌. 근데 CSS 선택자에는 사촌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벤토라는 애가 테이블 부모의 역할이었다면 후손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벤토는 이 플레이트, 이 해당 피클의 부모로 존재하고 있는 플레이트와 형제일 뿐입니다. 약간 큰아버지 같은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벤토 기준으로 동생들 중에 피클이 있으면 다 가져와 하면 돼요. 그건 우리가 인접동생 말고, 인접동생은 플러스였고 물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 내 동생 중에 있는 애들 다 가져오는 걸 우리가 해봤었죠. 그래서 벤토 물결 피클 해주면 골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F를 고를 건데 directly on a plate 라고 하네요. 이거 무슨 뜻이야? 번역기. 접시에서 직접 사과 선택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얘를 고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플레이트에 자식으로 있는 벤토에 자식으로 있는 애플인데 얘는 플레이트에 자식으로 있는 애플이니까 간단하네요. 플레이트에 자식으로 있는 애플 골라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플레이트에 후손으로 있는 애플이고 얘는 플레이트에 자식으로 있는 애플이 맞으니까. 그렇죠? 자, 다음 Select the top 오렌지, 맨 위에 있는 오렌지 얘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플레이트에 자식으로 있는 오렌지 중에 몇째예요? 첫째죠. 그래서 플레이트에 자식으로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nth child 해서 1 썼어요. 자, 이거 읽을 때 주의해야 되죠. 플레이트에 자식으로 있는 오렌지 중에 첫째가 아니에요. 플레이트에 자식 중에 첫째가 오렌지면이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거 헷갈리는 순간 nth child로는 골라내기 힘들어요. 간단하게 지금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데 구조가 섞이는 순간 nth child로 우리는 그 어떤 태그도 골라내지 못해요. 이게 헷갈리면. 아시겠죠? 물론 nth child를 사용해서 태그를 골라내야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개념을 배웠으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nth child 1 썼는데 이걸 쓰나 first child를 쓰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어쨌든 첫째를 고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힌트에는 first child 나왔는데 저 그냥 이렇게 넘길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이번에는 사과랑 피클 고를 거예요. 근데 접시 위에 있는 애들을 고를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 only child라고 하는 힌트가 있는데 이 only child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 말로 독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일한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얘가 왜 힌트가 얘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only child는 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플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식인데 얘도 골라지겠죠. 그냥 자식까지만 하면. 근데 지금 얘랑 피클이랑 애플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플레이트에 자식으로 있는 애를 고르긴 고를 건데요. 얘가 독자여야 돼요. 왜? 얘는 자식이 하나 더 있으니까 독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독자죠. 그래서 플레이트에 자식으로 있는 애를 고를 건데 그 둘 다 고를 거예요. 모든 건. 근데 얘네들이 독자여야 된다 라는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럼 플레이트에 자식으로 있는 모든 애들을 고르려고 하다가 독자인 애들만 골라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접시가 이렇게 3개 있는데 얘는 벤토고 얘는 플레이트 위에 있지 않으니까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죠 지금. 그쵸? 그러면 얘랑 얘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자식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트의 자식으로 큰 오렌지가 있고 그 큰 오렌지의 자식으로 스몰 오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 큰 오렌지는 독자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라는 선택자를 사용해서 가상 선택자를 사용해서 얘네 둘만 집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좀 전에 하고 지나왔던 이 에스테리스크를 같이 병행을 할 뿐이에요. 네. 플레이트 후손 바로 올리차일드. 네, 그래도 돼요. 네,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트의 후손 중에 독자인 애들만 골라와요. 같은 말이에요.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가 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로도 그렇게로도 선택이 가능해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작은 사과를 고를 거고 피클을 고를 거래요. 얘네 둘이 흔들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뭘 쓰면 좋을까? 자, 봅시다. 플레이트 펜시의 자식으로 있는 애플 스몰이고 얘는 스몰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스트 차일드인데 점 스몰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네임이 스몰인데 라스트 차일드다 라고 하면 지금 얘의 경우에 봤을 때 자식이 하나밖에 없죠. 얘는 첫째이자 막내이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스몰이라는 클래스 가지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테이블의 막내잖아요. 테이블의 자식 중에 막내잖아요. 그쵸? 근데 클래스를 스몰로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이 오렌지, 스몰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 오렌지가 막내가 아니죠. 첫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스몰 클래스 네임인데 막내인이 되는 거예요. 막내 중에 막내가 스몰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 되겠죠. 우리 NTH 차일드는 항상 뒤부터 읽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해결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세 번째 플레이트를 골라달래요. 이거 그냥 NTH 차일드 쓰면 되겠네요. 플레이트를 고를 건데 NTH 차일드에서 셋째가 플레이트면 이렇게. 자, 그리고 first 벤토, 첫 번째 벤토를 골라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힌트가 왜 이걸로 나왔지? 얘는 왜 이걸 쓰라고 했을까? 왜 뒤에서 오라고 했을까? 여기서 뒤로 와라. 벤토. 의도는 모르겠지만 얘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뭐 많죠? 그냥 사실 이것만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안 넘어가 줄려나? NTH 차일드인데 둘째다 뭐라고 하네? 그죠? 이것도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둘째가 벤토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된다고 하겠네? 됐네? 뭐지? 빨간 줄로 왜 뜬 거야? 얘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이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태그를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테이블의 자식 중에 둘째가 벤토면 근데 벤토 맞았잖아요. 그럼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Select first apple. 근데 이거 뭔지 설명드렸으니까 따로 더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말하는 건 그거 같다. 여기에 숫자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데? 잠시만요. 잠깐만. 이게 됐나? 안 되는데 이거? 안 될 텐데. 벤토에 NTH last child. 그럼 뒤에서부터 세 번째인데 여기 왜 A가 들어갔지? 이걸 고르나 아까처럼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 first of type은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어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사실 내용이 그냥 나오는 건데 뭐야 이거. 자, 형제 요소 중 자신의 유형과 일치하는 제일 첫 요소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애플을 골라요. 그럼 사과가 지금 4개죠. 얘네들을 그러니까 똑같은 애플 중에 첫째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NTH는 몇 번째 자식이냐를 따지는 거고 이 그러니까 first of type 같은 경우는 나랑 똑같은 태그 중에 첫째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 first of type 이렇게 골라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짝수네요. 하나, 둘, 셋, 짝수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그러면 우리 이거 간단하죠? 짝수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NTH child를 쓸 건데 여기에 en 플러스 2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러면 짝수 고르는 거니까 n은 0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every 두 번째 플레이트 starting from the third.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지? 번역기로 갑시다. 세 번째부터 시작하여 모든 두 번째 플레이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를 굳이 해보자면 이런 건데 지금 NTH of type이잖아요. 여기 힌트로 나와 있는 게 아까 first of type이 뭐였어요? 나랑 똑같은 내가 지정한 태그랑 똑같은 애들 중에 첫째였죠. 그럼 NTH of type은 뭐겠어요? 나랑 똑같은 태그 중에 내가 지정한 번호인 애들이 되겠죠? 그럼 얘한테 en 플러스 3? 그러면 맞겠구나. en 플러스 3이군요. 그래야 첫 번째는 세 번째, 두 번째는 다섯 번째 이렇게 갈 거니까 맞네요. 그럼 전체가 다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 NTH child를 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그쵸? 문제가 좀 약간 억지를 부려놨네요. 자, select the apple on the middle plate. 가운데 플레이트 위에 있는 애플을 골라달라. only of type을 쓰라고 했다고? 얘는 한번 검색을 해보죠. 얘도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only 이건 child잖아. only of type. 자,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only가 아까 only child가 독자였잖아요. 그러니까 only of type이니까 타입 중에 혼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런 내용인데 그냥 only of type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해온 것 중에서
잠깐만 좀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 ID 알아야 되고요. 이거 필요해요, 후손. 물론 저는 자식으로 해결을 했지만 후손과 자식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ID의 자식, ID의 자식, ID의 후손 이런 거 필요하고요. 클래스 네임 필요하고요. 뭐 태그 점 클래스 네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하고 얘 쓸 일 없어요. 얘 왜 쓸 일이 없을까요? 제가 CSS는 항상 디테일하게 찝어서 수정할수록 좋다 그랬죠. 근데 얘는 모든 거잖아요. 딱히 쓸 일 없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꼭 집어서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 이럴 때는 쓰긴 하는데 그렇게 막 자주 쓰이는 용도는 아니고, 이런 것도 사실 큰 의미 없고, 이거 인접동생 당연히 알면 좋은 개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CSS를 건드릴 일이 거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거의 없습니다. 얘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first child 나름 필요하고요. only child 나름 필요해요. last child 필요합니다. nth 필요하고요. nth last 필요 없어요. 그냥 nth 하면 돼요. 굳이 뒤에서부터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알고 있지만 이걸 실무에서 제대로 적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여전히 없어요. 얘도 없어요. 얘도 없어요. 지금 뒤로 갈수록 점점 없죠. 이제 그냥 안 하고 넘어갈 건데 이거 없어요. 이거 얘는 가끔 써요. 이거 그냥 비어있는 뜻이거든요. 비어있는이라는 게 내가 자식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의미인데 가끔 쓰고요. 얘는 좀 중요합니다. 이거 뭐겠어요? 네, 반전의 의미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느낌표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될 건데 보통 다 반전의 의미로 사용이 돼요. 얘도 똑같습니다. 반전의 의미, 뒤집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not이라는 걸 쓰고 나서 이 소괄호 안에다가 only child 같은 거 썼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독자가 아닌 애들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응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쓰기 때문에 얘는 우리 실제로 메뉴 만들기 할 때도 얘가 쓰여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쭉 다 넘어가도 되고요. 뭐 그 힌트랑 검색을 통해 다 풀어보신 분들은 잘 하셨고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CSS 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진도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거 해볼 겁니다. 자, div 하나 만들 거고요. 얘한테 자, 제가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사각형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div의 색깔 이렇게 입혀가지고 많이 써요. 언제 많이 쓸까요? 얘는 줌을 풀고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이 페이지 안에도 어딘가에 쓰여 있어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원리로. 누굴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아요. 이거? 이 밑에 영역? 이런 거?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이게 까볼까요? 얘 뭐로 돼 있나? 버튼으로 돼 있을 거긴 한데, 자, 보세요. 그냥 버튼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버튼은 그냥 우리가 이 버튼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div랑 다를 게 없잖아요. 지금 테두리가 하나 씌워져 있는 건데 이건 버튼이 갖고 있는 기본 스타일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죠? 그냥 사각형이에요. 근데 이 버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든 사각형과 뭐가 달라요? 색깔 다른 거 이런 거 말고, 크기 다른 거 말고. 자, 이 안에 있는 거 이것도 말고, 이거 빼고. 그쵸? 끝이 둥글잖아요. 우리 건 뾰족하죠? 거의 베어요, 이 정도면. 피납니다. 근데 얘는 안 그렇죠.
어떤 사이트를 돌아다녀 봐도요, 버튼이 이렇게 뾰족한 버튼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걸 일부러 디자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버튼들은 끝이 둥글둥글합니다. 왜냐면 뾰족하면 투박해 보이니까. 이것도 디자인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은 건데, 자, 여기도 심지어 버튼이 있어요. 얘네도 둥글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얘를 둥글게 깎을 수 있나요? 우리가 만드는 이런 태그를 사용해서 원을 만들 수 있고 가능한가요? 이런 거? 안 되죠. 이거 배울 겁니다, 우리. 자, 이걸 배워볼 거예요. 일단 버튼이 아니라 DIV로 다시 돌려놓고 자, 제가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라고 하는 속성을 줄 겁니다. 일단 얘가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봐보세요. 어때요? 깎였죠? 자, 근데 얘가 어떻게 깎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만 썼을 때는 여기 다 바뀌었다가 4개로 바꾸니까 어디만 바뀌었어요? 여기만 바뀌었죠? 자, 이거 누구랑 유사해요? 그쵸? 이 4개의 값을 지정하는 건 마진 패딩과 유사해요. 근데 마진 패딩 순서가 어땠죠?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었죠? 근데 얘는 첫 번째 거 했더니 어디 됐어요? 왼쪽 모서리 됐죠? 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는 이 모서리를 컨트롤하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 왼쪽 위, 그 다음 어디겠어요? 오른쪽 위, 그 다음 어디겠어요? 오른쪽 아래, 그 다음은 여기겠죠? 이렇게 도는 겁니다. 마진과 패딩은 실제로 이만큼 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전체 다 컨트롤하는 거였다면 얘는 이 모서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는 이거 어떻게 써요? 2개 쓰는 거. 이거 지우면 어디가 50픽셀이 될까요? 자, 이제 마진 패딩은 요렇게였죠. 그리고 요렇게였어요. 얘는 여기서 시작을 했죠. 1번, 2번, 3번, 4번으로 존재하던 애인데 지금 이 마진 패딩 생각해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누가 묶였어요? 1, 3과 4, 2가 묶였죠. 그럼 얘는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누가 묶일까요? 1, 3이 묶입니다. 이렇게 2개씩 나누면 보세요. 오른쪽 아래가 깎이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4개가 있다.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안 묶어요. 얘도 이렇게 묶었죠. 본인 포함 한 다리 건너서 묶었어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 포함 한 다리 건너서 묶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보더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면은 뭐 쓸 수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보통 보더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사방을 다 깎는 용도로. 왜냐? 버튼들 다 그렇게 깎여 있으니까. 매끄럽게 사방을 만들어주기 위해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좀 파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왼쪽 귀퉁이 모서리한테 50픽셀이라고 하는 값을 줬는데 자, 얘는 이런 겁니다. 얘가 깎여 나가기 전에 원래 꼭지점이 여기쯤 되죠. 여기서 이만큼이 50픽셀이에요. 내가 지정한 픽셀만큼 그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거기서 꼭지점을 찍어버려요. 지금 여기다가 꼭지점을 새로 찍은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50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지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꼭지점을 알아서 둥글게 연결합니다. 이게 보더 레디우스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빅픽셀 같은 거 줘볼게요. 인설트가 눌려있네. 이거 다 줘갖고 그런 건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는 30픽셀 주고 여기다가는 한 400픽셀 줘볼게요. 자, 얘 어떻게 됐어요? 뭔가 자, 지금 원래 여기 50픽셀만큼 이동했어야 되고 여기는 100만큼 이동했고
여긴 30만큼 이동했고 여기가 지금 400인데 지금 얘 주자마자 갑자기 여기도 줄었고 여기도 줄었고 여기도 줄었고 다 줄었어요. 뭔가 깨졌죠? 얘는 왜 이럴까요? 자 보세요. 지금 얘를 다시 0으로 돌려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만큼이 지금 얼마예요? 원래가 400이죠. 여기 얼마예요? 200이죠. 근데 제가 방금 왼쪽 아래 귀퉁이한테 얼만큼 파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400만큼 가라 그랬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겠네요. 근데 이미 30만큼 깎였는데 못 오죠. 그럼 얘는요. 여기가 200이 한 개인데 400이면 한 요쯤 가 있겠죠. 이게 실제로 400을 준 만큼 동작을 했다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화면 밖으로 나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얘도 그것까지는 안 해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래서 안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나머지 되던 애들은 왜 찌그러들었지? 지금 다 쭈그러들었잖아요. 자 얘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50을 하고 있었죠. 얘가 이제 400을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본인 크기가 200이 한 개니까 200만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얘한테 말을 합니다. 야 나 더 가야 돼. 지금 얘가 50을 먹었기 때문에 얘는 맥스가 150인데 나는 200을 명령을 했으니까 야 나 명령 수행하려면 더 가야 돼. 비켜봐. 그럼 얘가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나도 일해야 돼. 나 양보 못해. 하고 싸우다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마지노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얘가 깨지면서 여기도 같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 레디우스를 줄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사이즈를 넘어가는 픽셀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럴 일이 보통 없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상하게 줬을 때 좀 괴이하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높이를 400으로 늘려볼게요. 그래도 얘는 깨져 있긴 해요. 50만큼 못 가죠. 왜냐면 얘가 400인데 50만큼 내려와 있으면 얘가 이 왼쪽 아래가 갈 수 있는 맥시멈은 350이니까 조금 싸워가지고 대충 한 360, 70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거 해볼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만 줘도 되겠다. 뭐가 됐죠? 원이 됐죠? 이게 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얘는 지금 400 바이 400으로 정사각형이었어요. 근데 반만큼 깎여라, 반만큼 깎여라 다 했죠. 그럼 그 깎인 거에 점 찍고 연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올바른 원일까요? 원은 맞아요. 올바른 원은 맞는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원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 자, 얘는 당장 너비 높이가 바뀌면 더 이상 원이 안 되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를 퍼센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50%를 유지하겠죠? 이제 내가 원하는 태그의 사이즈가 정사각형만 된다면 무조건 우리는 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원은 언제 쓰일까요? 여러분들 댓글 같은 거 달 때 보면은 댓글 혹은 마이페이지 같은 거 카카오톡 프로필만 봐도 걔네들 동그랗죠?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이런 원은. 실제로 원을 HTML과 CSS를 사용해서 만들 때 이 보더 레디우스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애초에 태그 중에 원을 그릴 수 있는 태그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능할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몰라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모릅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원이 된다라는 건 이건 어떨까요? 타원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세로로 타원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둥글둥글게 보더 레디우스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또 변형된 도형을 찍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사실 보더 레디우스는 거의 일반적으로 이 버튼 모퉁이 깎는 용도로 많이 쓰여요. 혹은 메뉴 모퉁이 깎는 용도, 이렇게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는 용도. 그러려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한 요렇게 줍니다. 요 정도 약간 줘서 약간 둥글게만 깎는 정도로 주로 많이 써요. 보더 레디우스는. 이런 개념을 하나 또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한번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디테일하게 짚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디한테 폰트 사이즈를 키워줄게요. 한 7. 자, 저는 지금 바디한테 폰트 사이즈를 줬어요. 그렇죠? 근데 바디가 갖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예요, 지금? 6글자예요. 바디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없어요. 이게 블록이잖아요. 지금 바디의 자식으로 누구밖에 없어요? div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div는 블록 요소죠. 그럼 바디가 갖고 있는 텍스트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몇 글자예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편하겠죠? 4글자입니다. 얘까지. 이거 1, 2, 3 플러스 여기까지 4글자. 다음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몇 글자? 얘는 3글자겠죠. 얘만 있으니까. 이 줄바꿈이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있으면 바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바디 안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얘를 떼놓고 이렇게 합시다. 이 div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바디는 지금 div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줄바꿈은 안 따져요. 이 안에 있는 얘네들끼리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줄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컨텐츠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얘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때문에 바디가 생성이 된 거지 얘네들 때문에 생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기가 영역이 그래서 이 줄바꿈은 안 따집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애들끼리 생긴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디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바디한테 폰트 사이즈를 줬더니 누가 커졌어요? 바디의 후손으로 있는 모든 텍스트들이 커졌죠. 그렇죠? 바디의 자식인 div가 가진 텍스트도 커졌고 그 div의 자식인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도 커졌고 자 그럼 폰트 사이즈 기본값이 뭐란 얘기예요? 그쵸? 얘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만약에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준다면 얘는 바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심지어 섹션 것도 같이 바뀌었죠. 이거는 기본값이 이네릿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디폴트 밸류랑 이네리티드라고 하는 속성 그래서 이네리티드가 yes면 상속이 가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속 거기에 기본값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이거 텍스트 얼라인 할 때 얘기 드렸던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의 기본값은 left가 맞고 상속 여부가 yes이기 때문에 상속도 받고 이런 걸로 근데 애초에 이런 디폴트 밸류가 이네릿인 애들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애매하면 어디 가자? W3 스쿨스 가서 까보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폰트 사이즈 한번 까볼까요? 여기다가 검색합니다. 폰트 사이즈 그러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항상 이겁니다. CSS의 폰트 사이즈 프로퍼티 그러니까 우린 이 스타일 속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퍼티를 찾아가면 돼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여기 얘는 디폴트 밸류가 이네릿이 아니네요. 얘는 디폴트 밸류는 미디움이고 이네리티드가 yes네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약간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그 새로운 거를 써보는데 이거 상속이 되네? 그럼 얘 디폴트가 상속인가? 일단 의심을 해보고 애매하다 싶으면 가서 확인해보면 돼요. 얘가 다 알려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는 얘 디폴트 밸류가 미디움인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얘네 안 쓰면 얘네 폰트 사이즈가 어때요? 정해져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이게 스몰이 있던가? 작아지죠. 그럼 스몰은 일단 아니겠네요. B, D, 커진 거야. 변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 디폴트 밸류는 이거다. 텍스트 얼라인과 유사한 느낌인 거죠. 디폴트 밸류는 따로 있는 거고 이네리티드가 yes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속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7REM으로 주게 되면 같이 커진다의 개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성 중에 상속을 또 기본으로 하고 있는 애가 또 누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div한테 컬러를 줘볼게요. 얘를 레드로 줘보겠습니다. 같이 바뀌죠. div한테 컬러를 줬어요.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1, 2, 3인데 섹션은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4 총 4글자가 있다라 그랬는데 얘가 갖고 있는 4, 5, 6까지 같이 바뀌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컬러의 기본값은 뭐다? 이넷이다 라고 일단 의심을 하고 W3 스쿨스에 가서 컬러를 또 까보면 되겠죠?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아마 명시되지 않은 그러니까 따로 없다라는 거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없다. 근데 이거 잘못 추가했으니까 지울게요. 얘는 뭐야? 이건 뭐지? 내가 해놓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까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태그 속성을 사용하다가 애매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놓으면 완벽하게 기억나진 않더라도 나중에 그때 뭐였지? 그럼 다시 가서 보면 돼요. 그렇게 한 두세 번 보다 보면 어느샌가 머리에 들어있습니다. 막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얘는. 그럼 오히려 까먹어요. 한 달만 안 써도 외운 것들은 까먹고요. 내가 그냥 몸으로 습득한 거는 1년이 지나도 그때 이랬던 것 같은데? 라고 기억이 남아요. 개발은 항상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암기보다는 이해, 그리고 나서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반복 숙달. 그게 최고입니다. 자, 어쨌든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었기 때문에 이제 얘가 받아먹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A 태그 하나 썼대요. 이렇게 썼대요. 얘는 왜 파란색이에요? 자, A 태그한테 컬러가 블루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A한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스타일 속성 중에 컬러가 블루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다 빼야 된다고. 현대에선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 빼는 작업을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런 작업을 나중에 배울 건데 노멀라이징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자, A 태그는요 노멀라이징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얘가 갖고 있는 속성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뺄까요? 자, A 태그한테 줘요. 스타일을 줄 거예요. 컬러 뭘로 줘야 될까요? 일단 얘 검은색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블랙 주면 되나요? 변했네요.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밑줄 그어져 있죠. 밑줄 이거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이거 간단히 하고 지나갔었던 이러면 됐네요. 이거 클릭할 수 있는 요소는 그대로 남겨놓는 게 맞고 색깔 빼고 밑줄 빼는 게 노멀라이징이에요. A 태그 때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잘 한 걸까요? 자, 이러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A 태그를 만약에 이 컬러 레드라는 걸 바디한테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컨텐츠 내용 모든 글자가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내가 이 컬러를 바디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 근데 A 태그는 변화가 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태그로 불렀고 우선순위 똑같은데 밑에 있으니까 얘가 블랙이면 얘가 이기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 못 받아먹네요. 그럼 내가 얘 찾아가서 이거 콕 집어가지고 찾아간 다음에 레드 줘야겠죠. 그래서 A 태그 노멀라이징은 블랙으로 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네릿으로 해요. 이렇게 해줘야 다른 우리가 뭔가 전체적으로 요소를 적용시키고 싶을 때 A 태그도 빠짐없이 적용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해놓지 않고 블랙으로 박아놓으면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 글자색을 바꾸러 다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자, A 태그의 노멀라이징에서 컬러를 이네릿으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이유가 상속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해요. 자, 상속이라는 개념은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폰트 사이즈, 이네리티드가 yes고 컬러도 yes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줘도 좀 더 상위 요소한테 값을 줘도 밑에 애들이 받아 먹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전체를 다 바꾸기 위해서 위에 있는 애들을 골라갖고 그냥 편하게 다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애들도 같이 바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CSS를 콕콕 집어서 가기 위한 선택자를 배우고 있는 건데 그쵸? 그러면 이거 어차피 뭐 정렬하고 색깔 입히고 이런 거 바디한테 줘도 다 상속받아서 먹을 거니까 난 앞으로 바디한테만 줘야지 라고 해놓고 작업하면 내가 정렬하기 싫을 때 색깔 바꾸기 싫을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상속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만약에 상속이란 기능이 아예 없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제가 뭔가 열심히 막 썼어요. 자, 근데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자, 그냥 검은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상속이란 개념 자체가 없대요. 그럼 저는 얘네들의 색깔을 빨갛게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하나 다 찾아가야 돼요. 상속이란 개념이 아예 없으면. 이래서 상속이 있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런 이제 편함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불편한 건 뭐예요? 내가 판단을 잘해야 되고 다른 거한테 영향을 주지 않게 적당한 선까지만 상속을 받게끔 해줘야 되고 그리고 상속 여부에 따라서 내가 주는 스타일이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상속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상속이라는 기능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 A 태그의 노멀라이징 컬러가 이네릿이 되는 이유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상속에 대한 이유.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그때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해보죠. 아, 참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지금 우리가 컬러라는 스타일 속성을 아예 안 줬어요. 지금 저는 폰트 사이즈 말고는 스타일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검은색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블랙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자, 바디 기본 스타일 컬러 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바디한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태그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몇 개만 빼고 누가 빠질까요? 누가 빠질까요? A. 얘는 블루가 들어가 있는 거라 했죠. 블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검은색으로 설계되어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예 이런 기본 스타일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뭘 쳐봤자 글씨 크기를 키워주고 색깔을 입혀주고 하기 전까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태그는 기본 스타일들을 어느 정도씩은 다 물고 있다. 그 중에 더 특별하게 물고 있는 것들이 A 같은 애들이 되는 거고. 상황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나 프론트 쪽은 더 그래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럼 얘는?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의문을 구글 가서 풀다 보면 여러분들 지식이 쌓여요. 프론트는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빨라요. 우리 나중에 스크립트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스크립트에 대한 뭐 메서드 엄청 많거든요. 그거 다 안 배워요. 엄청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쓰면서 검색해 보면서 해결해 나갈 겁니다. 실무도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DIV한테 제가 보더를 줄게요. 자, 이 보더는 얘가 만약에 보더의 기본 그 이너리티드가 yes였으면 지금 누가 보더를 가지게 될까요? 얘가 만약에 이너리티드가 yes예요. 상속이 가능하네요. 만약에 보더라는 스타일이. 그럼 div한테 보더 주면 누가 보더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섹션이 가지게 되겠죠. 자, 그걸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보더한테 이너리티를 주면 섹션도 가져요. 자, 또 추가로 자, 제가 여기다가 마진을 줘보겠습니다. 마진을 뭐 한 10픽셀 줬다. 밀어내겠죠. 좀 더 눈에 띄게 그럼 50픽셀로 할게요. 밀어냈죠. 근데 마진도 상속이 안 되니까 섹션이 안 먹었겠죠. 그러면 여기 와서 마진을 이네릿 상속 주면 얘도 먹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패딩도 얘도 한 50픽셀. 얘도 상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섹션이 못 받아먹고 있겠죠. 이걸 받아먹게 하려면 패딩 이네릿 주면 얘도 받아먹습니다. 스타일 속성들은 이네릿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부모 걸 받아먹어요. 근데 이게 진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이제 나중에 가면 나올 건데 뭐냐면 부모 높이를 물려받아서 알고 있는 태그가 있을 거고요. 부모 높이를 물려받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나중에 헤이트 100% 같은 스타일 속성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너비 쪽에는 퍼센트를 썼었는데 높이 쪽에 안 썼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입고 레드 누르죠. 그린으로 입혀놓고 그리고 나서 높이를 만약에 200픽셀을 줬다. 그럼 생겨나겠죠? 여기다가 지금 높이를 만약에 지금 너비를 50%를 줬으니까 화면 기준 50%잖아요. 높이도 그러면 화면 기준 50% 하면 나와야 되는데 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사실 깊은 개념으로 들어가면 좀 너무 어려워지고 얘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래도 안 나오네? 이것도 안 나온다고? 아, 이렇게 하면 나오겠다. 이러면 나와요. 자, 얘가 퍼센트를 줬는데 안 나오고 있었죠. 근데 바디, 그러니까 div의 부모한테 지금 크기를 지정했더니 나왔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자, 바디한테 높이를 주기 전까지는 바디가 높이가 없는 거예요. 바디는 높이를 따로 가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높이를 가지지 않고 있는 애한테 높이가 없는데 어떻게 반을 써요?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높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위드처럼 그냥 간단하게 화면에 얼마라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부모의 높이를 물려받고 안 물려받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디가 높이가 없는 상태니까 안 되잖아요. 바디가 높이가 있으면 100%를 주면 바디만큼 커지겠죠. 우리 앞으로 메뉴를 겹겹이 쌓아나갈 건데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스타일 속성을 줘서 제어를 다 해야 돼요. 그때 이네릿이라는 개념이 같이 좀 접목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라 설명을 더 드린 거였고요.
일단 시간이 오버가 좀 됐는데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